네, 오늘은 특히 민감한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스테인 임플란트 엄태관 대표 모시고 그동안의 솔직한 진솔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려운 자리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오스테인 임플란트는 명실공히 글로벌 기업입니다.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이러한 사고들이 우리 투자자분들이 받아들이는 그 여파는 실로 클 텐데요. 자, 올해 초 뜻밖의 횡령 사고, 그 이후로 강도 높은 혁신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스템 확보를 이루었다고 말씀 주셨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먼저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횡령 사고가 있어서 횡령 금액이 얼마나 회수하나 이걸 궁금해하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알려져 있는 그 횡령 금액이 2,215억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잃어버린 돈은 1,880억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금괴를 포함해서 약 643억 원은 이미 회수를 하였고 향후 주식 또 부동산, 금융자산 이런 걸 포함해서 약 300억에서 400억 정도 추가로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880억에서 1,000억에서 1,100억 정도는 회수가 확실시 하고요.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가 손실이 생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과거는 그런 이제 잃어버린 사건이 생겼고 향후에 그런 재발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금 관리 시스템, 그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이번 횡령 사건이 저희가 경영진이 사실 관여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직원 횡령 사건이긴 하지만은 아울러서 이 기회에 저희가 지배 구조 개선도 확실히 하였습니다. 그 지배 구조가 일반 기업에서 요구하는 최고 수준, 저희가 코스닥 상장 기업에서는 최고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회이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중요 경영 정책 결정은 이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 기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아울러서 그 사회이사들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이사 추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이사를 추천해서 정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확보됐다고 보고 있고 또 과거에는 감사가 상임감사 1명이 감사를 했는데 사회이사 3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이 있고요. 또 사회이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윤리경영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경영의 견제 기능이 충분히 강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앞으로도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적이 한 달 전에 나왔었는데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저희가 잠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실적을 뒷받침하는 데에는 앞서서 이제 K글로벌 이런 말을 저희 앵커가 했었는데 해외 시장 중에서도 중국이나 유럽, 미국, 러시아에서 실제로 오스템 임플란트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한국 임플란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아시아 모든 국가에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근본 중국 당국이 발표한 물량 기반 조달 정책, 즉 VBP 정책의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스템 임플란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근본 VBP 정책은 중국 전체 치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약 30% 정도 비중이 차지하는 그 국공립 치과에 한정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립 치과는 외산이 주로 이제 외산이라는 게 유럽, 미국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산은 되게 적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약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영향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이 VBP 정책의
의미, 목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중국 그 환자들이 싼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국공립을 네. 통해서 이러한 의도가 있고 또 하나가 이런 국공립이 오랫전부터 이제 거래가 됐던 곳인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를 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로 한 걸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실제로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물량을 한꺼번에 많은 양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성 단위로 구매를 해서 그럼 양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많은 양을 구매하면서 가격을 할인을 하겠다. 또 하나는 병원도 그다음에 월 단위로 하던 것을 연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할인을 하겠다. 이런 이제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스템은 물론 한국 다른 회사도 그러는데요. 오스템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건데 전 세계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게 물량 기반 가격 정책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거를 이름하여 이제 우리는 패키지 판매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0개를 구매를 하면은 100개를 구매할 때보다 훨씬 싸게 주는 거죠. 이미 그게 적용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유럽이나 미국 이런 회사에서는 단품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쉽게 해서 1000개를 파나 10개를 사나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때문에 이익 구조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더더욱 이제 국공립 위주로 되어 있던 이제 중국 시장에서 아마 이제 서구 회사들은 좀 이익 구조에 타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 한국 기업들이 특히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히려 국공립 병원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는 뭐 작지만은 호재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희가 영향에 대한 영향이 미비할 거다라고 보는 것은 새로운 시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제 국공립이 저희 회사 한 뭐 20%밖에 안 되고 또 중국 비중이 한 저희가 전체 매출의 2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전체 영향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사실 실적은 참 탄탄하군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는 최근에 뜨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K-한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를 또 하나의 한류 기업으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도 될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자, 판매량 기준으로 전 세계 1위라고 하셨잖아요. 그 오스템 임플란트의 1위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그 원동력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까 앞에 말씀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네, 말씀을 드리고 주시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유럽과 북미에서의 저희 입지를 말씀드리면 유럽과 북미는 되게 보수적입니다. 임플란트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한국 임플란트가 약한 상황이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럽 북미에서는 한국 임플란트만 가지고는 저희가 강자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예전 대비해서 저희가 K 임플란트 이제 한국 브랜드가 많이 올라가긴 했으나 여전히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찌감치 오스템 임플란트는 2006년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생산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주 잘했다 싶고요. 작년에 저희가 미국에서 1,156억, 올해는 1,700억 정도 하는 회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미국산 제품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거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제 유럽인데 유럽은 사실은 일찍 저희가 판매법인이나 이렇게 설립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늦은 거라서 지금은 유럽의 임플란트 회사를 M&A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올해도 저희 스페인도 지출을 하는데요. 많은 국가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유럽에 좀 일종의 시장을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러시아 법인이 또 궁금해하시는데요. 러시아 법인이 저희가 오스템에서 3대 법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매출을 많이 하는데 러시아 역시 아시아와 마찬가지로 오스템이 마켓시아 1위를 하고 있고요. 모스크바에서는 세계 치과 중에 하나는 오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잘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식경제 CEO 초대석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대표이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해외에서의 성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류, 임플란트계의 뭐 BTS다 이런 농담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 실제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들어볼게요. 예, 저희 이제 연초에 불거진 횡령 사고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이 나온 것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들의 오스템에 대한 굳건한 신뢰 이거가 컸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스템의 제품 경쟁력, 이제 세 번째는
그래도 오스템의 위기 대응 역량이 좀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 세계 특히 한국에 오스템 임플란트를 아껴주시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법인은 전쟁 부분은 사실 영향이 크게 있는데 매출이 적다 보니까 오스템에 네. 영향이 적고요. 러시아는 오히려 전쟁 영향으로 저희가 매출 올해에 예년 대비해서 거의 60%가 증가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된 거는 오스템이 러시아에서 그 1위를 하고 있고 명품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그 유럽이나 미국 이런 회사는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했던 것 같고요. 해외 오스템은 이제 해외 매출이 아주 주도적으로 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인데요. 오스템이 해외에서 어찌 잘하고 있나라는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오스템은 이제 이런 겁니다. 보통 딜러 판매 방식을 많이들 합니다. 그럼 딜러 판매 방식은 비용은 초기 적게 드는데 그렇지 수익 구조가 좋죠. 그런데 이제 직영 판매 방식은 장점이 판매 전략을 자유자유로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고객의 밀착 영업을 할 수 있어서 고속 성장을 만들어가기에 아주 유리한 조직입니다. 대신에 이제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조직 구축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3년 전까지는 오스템이 영업이익이 되게 나빴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러한 직영영업 판매 구조도 하나 있었는데 그 직영영업 판매 조직이 지금은 BEP 구조를 넘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도 잘 나오고 이익 구조도 잘 나오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일단 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파이프라인이 좀 더 튼튼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글로벌 전략이 좀 더 본격화되어 있는 단계라고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목표와 계획을 한번 말씀 주시죠. 예, 오스템은 2026년에 매출 2조를 달성을 해서 임플란트 기업 중에서 세계 1위를 하는 것이고 36년에는 매출 10조를 달성을 해서 치과 기업 중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달성 이제 전략이 궁금하실 텐데 크게만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해외 시장입니다. 결국은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26년까지는 40여 개 국가에 해외 법인을 진출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거래처를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규 거래처를 키우는 데는 이제 오스템이 가장 강력한 그 무기 중에 하나가 임상교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임상교육을 해서 시술을 할 줄을 모르는 치과 의사를 시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한테 배워서 시술을 할 수 있게 되면 당연히 우리 고객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시술을 하고 있던 분들도 이제 더 잘할 수 있게 교육을 해주니까 당연히 그런 오스템의 신규 거래처 확대에 주력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오스템에는 이제 지금 선진 회사, 유럽, 미국 이러한 메이저 회사들에서 없는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가 뼈가 아주 좁은 경우가 있어요. 네. 여기에 심으려고 그러면 작은 직경 임플란트가 있어야 되는데 오스템에만 있는 거고 또 이제 뼈가 높이가 되게 얇은 경우, 그래서 그걸 숏 임플란트로 한 짧은 임플란트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상악동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수술하기 아주 좋은 기구, 오스템만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서 시장을 넓혀가는 데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처당 매출을 늘려야 되잖아요. 한 거래처에서 평균 한 1,000만 원 나오는데 이걸 2,000만 원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제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테리어도 있고 장비도 있고 AS도 하고 이런 거를 이래서 다른 회사 대비해서 이게 더 치과당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계열화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치과 내에 여러 종류 제품을 구비를 하려고 있고요. 요즘에는 메디칼도 좀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분야는 우선 소프트웨어 쪽을 좀 진출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다음 임플란트 위주로 해서 메디칼도 진출을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거점 확보입니다. 아까처럼 거점이 필요하다. 더 이제 우리가 10조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려면은 유럽에도 거점이 필요하고, 남미, 브라질도 필요하고, 그다음 유럽은 미국은 있지만은 추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일본 이런 거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전반적으로 어려운 자리를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이런 CEO 초대석에서 대표이사를 모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적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던 투자자들은 크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1위 기업이다 보니까요. 하지만 최근에 이 신뢰 회복에 대해서 또 다른 숙제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대표이사 입에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주시죠. 예, 오스템은 사실 회사의 실적을 회사의 고유의 원래 기능에 충실해서 이렇게 왔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신뢰 기반의 이런 부분을 많이 좀 깨우쳤고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상으로 좋은 실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하면서 저희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엄태관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